자, 오전 방송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먼저 일단 어제 해외 증시 먼저 동향을 좀 보면요. 중국 전기차 니오 출하량 감소, 인도량 감소 이슈와 테슬라의 이 1월 달에 생산을 다시 한번 멈춘다라는 악재성 이슈가 나오면서 2차 전지가 매우 안 좋은 상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문제가 된 거는 2차 전지에 개내 수급이 다 몰리면서 시장 수급이 깨졌다라는 점이 오늘 시장을 매우 좀 부정적이게 만들었고, 오후장에도 그렇게 썩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게 만들어버린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보통은 국내 증시가 배당락 기준 개파락 후에 반등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제 저희가 배당락 전략으로 봤던 섹터는 나쁜 흐름이 없었다 정도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ST큐브나 HLB 들어간 거는 갭에 다 매도하고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일단 오전 시장 보면 이제 최근 근 일주일 가량 3조 8천억 가량의 개인 매도세가 들어왔는데, 이게 이제 시장에 출회된 가운데 금일 11시 10분 기준에서 1조 1,500억이었고요. 지금 기준에서 보면 1조 2천억 정도 개인이 매도를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3조 8천억 중에서 1조 2천억 정도 들어오는데, 장 마감까지 이 정도 흐름이라면 2조가량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이 되고요. 오전에도 말했지만 지금 시장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개인들의 무지성 2차전지, IT 반도체 매수 전략이 시장을 아주 아수라장으로 저는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무지성 매수 같아요. 개인도 금융투자가 들어온 것도 좀 무지성으로 들어왔고요, 최근에. 그리고 개인도 지금 무지성으로 들어와서 이 약간의 수급 꼬인 이 실타래를 조금 풀어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이게 이제 연초에 수급 동향, 그 다음에 섹터 동향을 보면서 판가름을 해야 되는데요. 이미 그 12월 달 시장을 보면 중국이라는 키워드가 매우 강하게 적응을 하면서 리오프닝 섹터가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였고, 화장품 강세를 보였고, 뭐 전통적으로 인프라는 계속 강한 모습이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같은 경우 확실하게 맥점을 찍어 놓은 것 같습니다. 시장에 확실하게 맥점을 찍어 놓은 것 같아요. 일단 그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인프라 등 시장 대비 강한 이유가, 지금의 시장은 경기 침체를 반영 중이기 때문에 경기 침체로 인한 기업의 실적 방어를 해줄 수 있냐 없냐가 주된 이 산업 섹터와 종목군들을 이끄는 동력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변압기라든지 인프라라든지 이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죠. 개인들의 소비에 의한 실적이, 그 다음에 매출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지출에 의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산업 인프라 건설이기 때문에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고, 반대로 자동차, 특히 이제 자동차나 뭐 가전이라든지 2차 전지도 결국은 자동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다 밀리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적어도 1분기까지는 이러한 흐름이 연속될 것 같고요.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호텔 신라라든지 파라다이스라든지 지속적으로 더 갈 것 같습니다. 조정 시 이제 저희는 실적이 조금 더 짱짱한 섹터가 리오프닝 안에서도요, 실적이 그동안 안 깨졌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 게 피부 미용 이쪽입니다. 이쪽 볼게요. 이쪽을 좀 보고 연휴 기간에 한 번 더 종목군들 좀 집중적으로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실적이 좋아요. 실적이 피부 미용 쪽이 좋고, 특히 원텍하고 제가 하이로닉 좋다 했는데 소리 소문 없이 비율도 오늘 신고가를 뚫었네요. 즉 신고가를 뚫었다. 섹터 내에서 지수는 이렇게 안 좋은데 신고가가 나왔다라는 것은 이 산업 자체가 다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신고가가 오늘 피부 미용에서 튀어나왔고요. 피부 미용에서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뭐 해치 관련해서 뭐 제주은행이라든지 뭐 경보제약, KPX 생명과학 등등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거를 매매한다라는 거는
이제 당일 시장을 보고 빨리 대응할 수 있고 스캘핑이 가능한 사람들 위주에서의 대응이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주은행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보고 있는 창에 띄워놓은 제주은행도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관찰을 하는 거지 매매를 위한 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드론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이 좀 움직였어요. 아침에 3,300원 구간 말씀드렸었는데, 대한광통신은 드론이 아니더라도 회사가 지금 턴어라운드 중에 있어서 나쁘지는 않습니다. 지속 관심 갖고 볼게요. 지속 관심 갖고 보고, 여기서 제가 볼 땐 배울 점이 뭐냐면요. 시장을 움직이는 거는 기관이나 이쪽이 폭발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개인 세력들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보인다. 어제도 그렇게 느꼈는데 오늘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는 충분히 대한광통신은 봐볼 필요는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배당락 전략을 세워놓고 좀 본 게, 이제 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 LG에너지 솔루션이 매수가 안 된 게 잘 된 일이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원하는 구간에 매수됐다라고 한다면은 손실은 없었을 텐데, 차라리 잘 된 거고, HLB는 아침에 갭이 들어서 그 갭이 한 2점 몇 프로니까 뭐 그 정도 수익 내고, 뭐 어제 종가 대비해서 한 1.9%, 1.9% 정도, 이거는 주식 배당 들어오는 걸로 매징이 될 겁니다. 크게 뭐 수익은 아니고요.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제 종가상 많이 밀렸잖아요. 보통 제약바이오들이 그런 습성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당락 전날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빠지고, 밀린 제약바이오는 올라가는 습성이 많은데, 오늘 ST큐브가 그런 것 같고요. ST큐브는 지금 보면은 매우 세네요. 지금 보면 좀 매우 세네요. 이 종목 자체가 끼가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래 이런 의미 있는 구간에서 굉장히 끼가 좋았던 종목이라 굉장히 센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자, 비올 같은 경우 지금 오늘 신고가가 나왔잖아요. 비올 같은 경우가 이제 신고가가 나왔는데, 일단 섹터 내에서 신고가가 나온 거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런 종목은 분명히 이런 자리 내려오겠죠. 내려오면은 그때 봐도 될 것 같고, 원택도 너무 좋고요. 하이로닉도 너무 좋네요. 이 섹터가 지금 전부 다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섹터 좀 집중적으로 내년에 같이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 메타버스 쪽 지금 맥스트 장중에 12,000원? 12,000원 조금 넘게 움직였는데요. 매도 없이 계속 갑니다. 매도 없이 가고, 지수가 안 좋아서 그런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수가 안 좋아서 그렇구나. 그리고 아침에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마이크로 LED,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전담 조직을 만들었다라는 이슈가 있는데, 현재 이제 APS 홀딩스가 이쪽 구간에서는 대장급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 LED 관련해서 특허를 했고 생산하는 기술을 확보했다. 이 기술 바탕으로 대기업과 이야기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서 이때부터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구간 돌파됐고, 이런 자리 내려왔을 때 볼 수 있는 종목 정도 되는 것 같네요. 종목 정도 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동제약은 제가 텔레그램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이건 눌림 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이 종목의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재료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눌림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건 눌림하면 안 되고요. ST큐브 근데 재료가 뭔데 이렇게 쓸까요? 그리고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돌려보죠. 최근에 급등했던 이 정치테마 금비라는 종목 많이 밀려버렸고, 오늘 아침까지 움직였던 이 오리콤 전부 다 윗골이 달았죠. 전부 다. 종목이 대박이었다고요? 15,400원에 매도하셨어요, 이거를? 와, 더 대박이시네요. 더 대박이시네요. 그 구간에서 매도하셨으면. 자, 아무튼. 자, 그리고 지금 좀 지켜봐야 될 종목군들 중에 CJENM이 저는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가 많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매도가 좀 안 나오네요. 생각보다는 의미 있는 구간이 이 자리는
이 친구는 여기 구간이에요. 95,000원 언저리가 되는데 여기가 어떤 자리냐면 350억이 들어왔던 자리입니다. 350억. 그 자리는 계속 기억을 해놓고 봐야 되니까 한 번씩 제가 리바이벌 할게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밀렸을 때 잡을 수 있는 자리들 봐야 되는 거고, 대한강통신도 이 구간이 강하게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런 자리들은 알아놓고 보면 괜찮죠. 그리고 제주은행은 우리가 매매로 눌림도 안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누가 봐도 이 자리는 강력한 저항입니다. 여기에서 들어가서 스캘핑을 한다든지 스캘핑을 한다든지 하면은 좀 안 되죠, 이 자리는. 근데 이거는 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시장이 지금 약세장이다 보니까 흐름을 지켜볼 필요는 있어서, 흐름을.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 세고 딱 이 정도. 그리고 만약에 내일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장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연말이 지나고 바로 CES이기 때문에 내일 메타버스가 좀 밀린다면, 메타버스 섹터에서 종목군들이 좀 밀린다면, 그리고 로봇 섹터까지 내일은 같이 볼게요. 그래서 CES 관련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어찌 되었건 신년 연휴 사이에 기대감을 현재로서는 만들어 줄게 이쪽뿐이 없다. 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쪽에서 다 이쪽뿐이 안 봅니다. 볼 게 없으니까요. 진짜로 볼 게 없으니까. 그래서 많이 밀린다 했을 때는 메타버스 쪽, 네, 오늘 종가나 내일 뭐 장중에 한 번 더 밀리면, 오늘 지수가 좀 밀리잖아요. 그럼 내일 시가가 좀 밀렸을 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